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닥터 참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이 언제, 왜 필요하게 되고 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이 시술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뼈의 가운데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게 되는데요. 그 구멍을 이용해서 하는 수식이 되겠어요. 잇몸뼈 중앙에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수압, 그러니까 주사기로 물을 쏩니다. 물을 쏴서 상악동 막 있죠? 찢어지지 않게 잘 올리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혹은 뼈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술을 말해요. 전문 용어로는 상악동 거상술 수직적 접근법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잇몸뼈에 구멍을 낸 곳을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을 올릴 수가 있는 전용 주사기 속에 생리식염수를 넣고요.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 물의 압력만으로 상악동 막을 올리는 그런 수식이 되겠어요. 넣었다 뺐다 물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상악동 막이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이제 상악동 막이 제대로 들어 올려졌는지 뚫리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 이렇게 잇몸뼈 구멍을 통해서 전용 주사기를 사용을 해서 생리식염수를 위쪽으로 넣고 있죠. 넣고 빼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빨간색 이런 물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상악동막이 찢어지지 않고 제대로 상악동막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악동막을 올리고 그 공간으로 뼈를 이식하는 모습이에요. 뼈를 조금씩 잘 조심조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수직적 접근법으로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완성한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접근법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잇몸을 크게 열거나 뼈를 뭐 엄청나게 갈아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통증이라든지 합병증 이런 것들이 좀 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아까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안쪽에 있는 상악동망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간접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악동막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라든지 모습들이 술자가, 그러니까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원하는 정확한 그 모양이 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그 상악동막 아래로 뼈가루를 이렇게 밀어넣게 되는데 이것이 압력이 클 경우에는 상악동막이 터져버려서 찢어져서 상악동 안으로 뼈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접근법은 뼈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뼈의 양이 그래도 좀 있을 때 그럴 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아있는 잇몸뼈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접근법을 하다가 상악동 막이 찢어져서 안에 상악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잇몸뼈의 위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수직이 아니라 측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잇몸뼈에 동그란 창을 내고 거기를 통해서 막을 이렇게 올리고 뼈도 넣고 이렇게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앞에서 살짝 설명드렸죠. 옆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악동 거상술 측방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 옆부분에 창문을 만들고 나면 안쪽에 상악동막이 보이는데요. 숨 쉴 때마다 상악동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많은 양의 뼈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채워 넣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측방 접근법의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일단은 문을 열어가지고 따가지고 안에 상악동막을 보기 때문에 직접 보고한다는 점에서 치과 의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확히
뭔가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특히 뼈가 양이 많을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조작하다가 상악동 막이 찢어지더라도요, 이렇게 측방 접근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수직 접근법으로 하다가 막이 찢어진 게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이 된다면 다시 옆으로 측방법으로 열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측방법은 시야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죠. 수직적 접근보다는 뭔가 잇몸도 많이 열고 뼈 뚜껑도 열어야 되고 수술의 범위가 크죠. 수술 후에 통증이나 합병증은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의 큰 두 종류, 수직적 접근법과 측방적 접근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술인지, 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른 상악동 거상술이지만 올려야 되는 대상은 상악동 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막이 터지지 않고 잘 시술할 수 있는 노련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아를 뽑고 오랜 시간이 됐다면 아마 이러한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러한 상악동 거상술 시술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닥터 참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